밤 11시 30분, 통행금지 30분을 남기고 안암골 근처 골목길을 22살 대학생 민준이 숨 가쁘게 뛰고 있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고등학생 과외로 생활비를 버는 그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과외 학생의 중간고사 때문에 늦게까지 가르치다 자취방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50분 거리의 자취방까지 가려면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그때 엑마이너스 하는 통행금지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순간 민준의 심장이 철렁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뒤에서 삥 마이너스 하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몸을 날렸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대문을 발견하고 다급하게 두드렸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31살의 희연이 민준을 안으로 숨겨주었다. 그녀는 8년 전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어 남편이 시댁의 3대 독자라는 이유로 이혼한 상태였다. 위자료로 받은 집에서 소설을 쓰며 낮에는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비를 맞아 흠뻑 젖은 민준을 본 희연은 마른 옷을 건넸다. 옷을 갈아입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민준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희연은 그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가벼운 이불을 덮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잠에서 깨어나자 머리맡에 따뜻한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깨끗한 하얀 메리아스 한 장과 쪽지가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희연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제 경찰에 쫓기느라 땀을 많이 흘렸으니 이 메리아스로 갈아입고 나가세요. 민주는 희연의 배려에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새 메리아스로 갈아입고 곧바로 집을 나섰다. 어젯밤 꿈결 같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희연의 따뜻한 마음과 밤새 맡았던 그녀의 배려 깊은 흔적은 생생했다. 1. 우연한 재회, 가까워지는 마음. 그날 이후 민주는 통행금지를 철저히 지켰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과외를 가는 날이 기다려졌다. 그날도 민주는 평소처럼 과외를 하러 갔다. 그런데 과외 학생이 다음 날이 시험이어서 서둘러 과외를 마쳤다. 오후 6시쯤 민주는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과외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향했다. 희연의 집 앞을 지나는 길, 담장 너머로 늘어진 감나무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 큰 가지를 톱으로 자르고 있는 희연의 모습이 보였다. 혼자서 버거워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민주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민준의 목소리에 희연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민준은 주저없이 희연에게 다가갔다. 어른 남자에게도 쉽지 않은 가지치기 작업을 민준은 능숙하게 도왔다. 작업을 마친 후 희연은 감사하다며 민준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준은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지내는 외로움과 등록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희연은 차분히 민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러다 희연은 문득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아이가 없어 겪었던 시댁의 압박, 그리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아픈 사연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담긴 상처와 슬픔은 민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야기를 마친 희연은 울컥했는지 작게 흐느꼈다. 민준은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희연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살짝 안아주었다. 예상치 못한 민준의 따뜻한 품에 희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편안함을 느꼈는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한 뼘 더 가까워졌다. 사랑의 고백과 이별의 결심. 희연은 민준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 너무 오랜만에 남자를 안아보나 봐. 행복하다. 그녀의 말에 민준은 미안해, 누나. 내가 실수를 했나 봐. 하며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희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날 밤을 계기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민준은 과외를 마치고 희연의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보며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 희연의 집은 민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고 민준은 희연의 적적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희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 누나 사랑하나 봐 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희연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넌 아직 대학생이고 난 이혼 후 혼자 사는 몸이야. 내가 너의 앞날을 망칠 수 없어. 이제 우리 끝날 때가 된 것 같아. 희연의 단호한 말에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과외를 마치고 나오는데 과외 학생의 어머니가 그를 불렀다. 철민이가 민준 선생님이 과외를 해주어 너무 좋아하고 성적이 많이 올랐대요. 그리고 이제 철민이가 곧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 모르는 것을 그때 물어볼 수 있게 민준 선생님이 입주 과외를 하면 어때요? 민준의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며칠 전 희연의 강한 거절로 마음이 무거웠던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공부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결국 민준은 입주 과외를 하기로 결심했다. 희연의 곁을 떠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녀가 자신의 앞날을 망칠 수 없다고 했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3. 엇갈린 운명 이별과 새로운 시작. 민준은 학업에 더욱 전념했고 희연은 홀로 남겨졌다. 민준이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희연은 예상치 못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학생인 민준의 앞날을 생각해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 애썼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그가 과외를 하던 집의 딸 다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다. 다혜는 명랑하고 활기찬 성격으로 민준에게 첫눈에 반했다. 민준 역시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해 민준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곧이어 다혜와 결혼에 골인했다. 4. 삶의 그림자 숨겨진 아픔과 이해. 그러나 민준과 다혜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오랜 노력 끝에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다혜는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뒤늦게 민준에게 미국 유학 시절 한 남자를 만나 사귀었고 갑작스러운 임신에 당황해서 서울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보내준 생활비를 아껴서 불법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던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민준은 다혜의 아픔을 모두 이해했고 그 후 두 사람은 두 마리의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다. 한편 희연의 아들 혁이는 민준을 닮아 머리가 비상했지만 사춘기 시절 방황하며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혁이는 현재 17살이 되었다. 희연은 아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묵묵히 소설을 계속 썼다. 그녀의 진심과 지난날의 경험,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 통행금지로 인한 행복함이 마침내 권위 있는 문학 잡지 신동아에 실렸다. 그녀의 이름 석자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5. 재회, 그리고 마주하는 진실. 신동아에 실린 희연의 소설은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젊은 시절의 순수한 사랑과 예기치 않은 이별,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낸 내용은 많은 독자의 심금을 울렸다. 소설이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희연은 마침내 전업작가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그녀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통행금지로 인한 행복함은 영화 제작 제의까지 받게 된다. 영화 제작사에서 감독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희연은 깜짝 놀랄만한 이름을 듣게 된다. 바로 다혜의 남편이자 유명 로펌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민준이 영화 제작에 법률 자문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영화 판권을 계약하는 자리에서 민준은 우연히 희연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의 눈빛은 찰나 흔들렸지만 희연은 여전히 변함없이 듬직한 그의 모습에 가슴이 저릿했다. 이때까지 민준은 혁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단지 옛 연인을 우연히 만났다는 정도의 감정만 느꼈다. 그 당시 혁이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겠다며 인디밴드 활동을 시작했다. 희연은 아들의 재능을 믿고 지원했지만 혁이는 여전히 사춘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혁이가 소규모 클럽에서 공연을 하던 날 희연은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객석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 우연히 다혜와 함께 온 민준이 나타났다. 다혜는 평소 친분이 있던 클럽 주인 초대로 함께 방문한 것이었다. 민준은 무대 위 혁이의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특히 혁이가 부르는 자작곡의 가사 속에서 자신의 어렴풋한 과거가 떠올랐다. 공연이 끝난 후 민준은 객석에 있는 희연을 발견하고 다가가 인사를 나누었다. 희연은 아는 사람이 오늘 공연한다고 해서 응원차 왔다고 말했다.
민주는 다혜를 불러서 이번 영화 제작 법률 자문을 했던 작가라고 희연을 소개하였고, 다혜와 희연은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다혜와 민주는 다른 약속 때문에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희연은 공연이 끝난 혁이를 감싸 안아주며 우리 혁이 참 대견스럽다라고 격려해 주었다. 오. 팬사인회 지워지지 않는 흔적. 희연의 첫 작품집 통행금지가 행복했던 순간이 드디어 정식으로 세상에 나왔다. 고려대 근처 동네 작은 서점에서 열린 팬사인회. 희연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사인 테이블 앞에 앉았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책을 손에 들고 줄을 섰다. 펜촉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 웅성거리는 작은 속삭임 속에서 희연은 잊었던 활력을 느꼈다. 그날 뜻밖의 손님이 다가왔다. 단정한 외모, 세련된 코트 차림의 여자. 희연은 순간 그 여자의 눈빛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 얼굴. 그저 스쳐가는 수많은 독자 중 한 명일 뿐이라 애써 여겼다. 다혜가 책을 내밀었다. 눈빛에 가벼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런 분위기의 책,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표지가 참 예뻐요. 희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정성껏 사인을 했다. 감사합니다. 제 삶의 조각들이에요. 다혜는 그 말을 곱씹듯 되뇌었다. 표지 아래 작게 적힌 문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통행금지 사이렌 소리 때문에 누군가 집에 숨어 들어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희연은 순간 멈칫했다. 민준과의 첫 만남이 정확히 그 내용이었기에.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아, 제 소설이 워낙 개인적인 이야기라 그런 부분도 담겨 있을 거예요.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부분이 많죠. 아, 그렇군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다혜는 책을 품에 안고 서점을 나섰다. 그녀의 뒤에서 희연은 왠지 모를 잔상에 휩싸였다. 그날 밤 다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희연의 책을 펼쳤다. 한 장, 또 한 장. 글자들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통행금지가 행복했던 순간. 책은 통행금지 사이렌 소리에 쫓겨 우연히 대문을 두드린 낯선 남자와의 만남, 예기치 않은 사랑, 그리고 홀로 키운 아이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솔직한 고백으로 가득했다. 다혜는 문득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준도 대학생 때 통금 때문에 경찰에 쫓기다가 우연히 한 집에 숨어든 적이 있다고 얼핏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꽤 흔할 수도 있겠지. 그녀는 그렇게 가볍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묘한 찜찜함이 가슴 한구석을 맴돌았다. 그러나 다혜는 애써 그 연결고리를 부정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잠시 후 민준이 퇴근해 들어오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책을 덮었다. 6. 멈출 수 없는 운명, 다시 찾아온 생명과 민준의 고뇌. 민준은 다혜가 책상 위에 놓아둔 통행금지가 행복했던 순간. 이라는 책을 우연히 펼쳐보다 통행금지로 인해 한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도 한 생명이 잉태되었다. 라는 문구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민준은 이후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고뇌했다. 결국 민준은 희연에게 연락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저 차 한잔하자는 짧은 문자였다. 희연 역시 민준의 복잡한 심경을 짐작한 듯 망설임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옛날 희연 동네의 낡은 다방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함이 흐르는 정적 속에서 민준은 조심스럽게 소설 속의 아이에 대해서 물었다. 희연은 민준과 헤어진 후 알게 된 임신과 담담하게 혁이를 홀로 키워온 지난 세월, 그리고 민준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아픔이 배어 있었다. 민준은 희연이 홀로 감당했을 삶의 무게에 가슴이 저렸다. 밤이 깊어지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헤어지기 아쉬운 듯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희연의 집 대문 앞에서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혁이의 존재를 통해 다시금 마주하게 된 희연의 삶, 그리고 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과의 연결고리.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희연을 끌어안았다. 희연 역시 민준의 품에 안겨 지난 세월의 외로움을 토해내듯 울었다.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보듬듯
혹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이끌리듯 두 사람은 다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옛 감정이 격렬하게 되살아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희연은 또다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녀의 나이는 49살. 의사조차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희연은 노산이었고, 이는 희연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혼란을 안겨주었다. 민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7. 폭로와 이해 파격적인 제안. 민준은 희연의 두 번째 임신 소식에 놀라움과 두려움 그 자체였다. 이 진실을 다혜에게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다혜는 아직 혁이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민준이 희연과 몇 번 만났다는 것은 눈치챘지만 단순히 옛 인연에 대한 일상적인 만남으로만 여겼다. 다만 혁이의 얼굴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끼고, 그가 언젠가 민준이 이야기했던 과거에 그 사람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였다. 결국 민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혜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희연과의 과거, 혁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희연의 두 번째 임신 사실까지. 민준의 고백에 다혜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이 쏟아졌다. 며칠 밤낮을 울고 고민하던 다혜는 놀랍게도 침착하게 희연을 찾아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이해심, 그리고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다혜는 희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언니, 민준 씨한테 다 들었어요. 혁이가 민준 씨 아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언니가 또 임신했다는 것도요. 다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내 힘을 냈다. 언니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 믿기지 않지만 저는 언니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몸이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지그시 누르며 말을 이었다. 언니, 아기 낳아요. 제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몸이니까. 언니랑 제가 같이 키워요. 다혜의 예상치 못한, 그리고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에 희연은 눈물을 쏟았다. 희연은 다혜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7. 가족의 탄생 새로운 시작. 다혜의 충격적인 제안은 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희연은 다혜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고, 민주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깊이 통감했다. 길고 긴 대화와 설득 끝에 희연은 다시 한번 민준의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다혜는 진심으로 그녀를 지지하고 돌봤다. 이 과정에서 다혜는 희연의 소설을 통해 민준과의 첫 만남, 그리고 희연이 홀로 혁이를 키워온 지난 세월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혁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크게 분노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비밀에 대한 서운함이 폭발했다. 그는 민준과 희연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민준은 혁이의 분노를 모두 받아내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과거의 상황을 설명했다. 희연 역시 아들에게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음을 눈물로 호소했다. 긴 시간의 대화와 진심 어린 설득 끝에 혁이는 결국 민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어머니의 지난 세월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된다. 혁이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방황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검정고시 자격증을 획득했다. 그리고 후에 민준의 도움과 희연의 지지 아래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는 학업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희연은 건강하게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가 젖을 뗄 무렵 희연은 다혜에게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다. 다혜 씨, 이 아이를 다혜 씨 아이로 키우는 건 어때요? 그리고 저는 옆 동네로 이사가서 이모처럼 함께 아이를 돌봐주는 건 어때요? 희연의 제안에 다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희연의 손을 잡았다. 다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자신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희연의 깊은 배려를 이해했다. 민준 역시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희연과 다혜의 뜻을 존중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이 가족의 풍경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하고 따뜻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민준과 다혜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희연은 이모이자 이웃으로 언제든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의 삶에 함께했다. 혁이 역시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듬직한 형이 되었고, 다혜를 큰엄마라고 부르면서 아빠의 뜻하지 않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배우며 성장했다. 때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기도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려는 노력으로 그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었다. 희연은 계속해서 글을 썼고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소설의 소재가 될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행복하게 이어졌다.